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못했던 부분이죠. 의문의 변동과 의문 규칙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한 건 이제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의문은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뉘고 그 가운데서 분절 의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다? 그쵸? 자음과 모음이 있었다. 비분절 의문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었다? 장단이 있었다. 자, 오늘은 그 의문 체계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의문의 변동 그리고 규칙, 표준 발음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책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4페이지를 보시면 그 앞에 나와 있는 페이지는 의문의 체계에 대한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파트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수업하게 될 의문의 변동과 의문 규칙에 대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4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문의 변동은 어떤 형태수가 다른 형태수와 결합할 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합입니다. 형태수 간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앞에까지가 조건입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발음의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그러니까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발음의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경제성이라는 건 길게 어렵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짧고 빠르게 발음하는 걸 좀 더 가치 있게 둔다라는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의문의 변동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다?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의문의 변동, 조금 있다가 이제 발음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취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편리하게 하는 발음이 각각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발음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는 건 변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 변동 중에 사람들이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의문의 규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규칙을 가르쳐주면 억지로 규칙에 맞춰서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동에 대한 흐름을 잘못 이해하는데 자, 기본 원리는 기본 전제는 뭐라고요? 쉽고 빠르게 발음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면 돼. 그게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다?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크게 여러분 책에서는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동화는 어디 안에 포함되게 되냐면 교체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형태로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자,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표준 발음법이다. 의문 규칙 중 표준 발음에 대해서 표준어의 발음에서 허용되는 것만을 규범화한 것으로서 표준어의 발음에 대한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발음을 알아야지 제대로 된 발음을 할 수가 있고 표준 발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수능이라든지 내신과 직결되는 형태의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 수업의 포커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을 의문 규칙화한 게 크게 몇 가지다? 4가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교체, 그 다음 축약, 탈락, 첨가 이 4가지 하고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것까지 해서 총 5개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동화는 어디 안에 포함됐다? 교체 안에 포함되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뒤에 보면은 의문 규칙의 유형들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눠놨다고요? 5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교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교체랑 동화를 분리했지만 지금 이제 개편된 교육과정에서는 교체 안에 동화를 포함시켰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교체에는 크게 몇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한 3가지 정도를 크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그렇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받침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그 받침 규칙이 다른 말로 고치 뭐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가 들어가느냐? 동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축약은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축약과 무슨 축약?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다. 여기에 맞춰서 정리합니다. 탈락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음 탈락과 무슨 탈락? 모음 탈락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첨가도 몇 개 할 거냐면 2개 할 겁니다. 2개. 할 텐데 뭐냐면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를 할 겁니다. 사이소리.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기타에 해당되는 건 2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타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경음화. 경음화 현상이라고 해서 이 경음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 된소리 대기. 다른 말로 붙이면 된소리 대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두음 법칙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요 1시간 내에 수업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요것들에 대한 개념과 예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간다?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을 규칙화한 게 음운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운 규칙은 크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수능에서 규율할 수 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기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여러분들 관련 페이지는 교체에 해당되는 건데 38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보십시오. 38페이지 보면 첫 번째 교체 중에서 뭐가 나왔느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 텐데 선생님도 여러분들 책이랑 똑같은 38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교체에 해당되는 사례 첫 번째가 뭐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냐? 받침을 이야기하는 거다. 받침.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말로 고치면 뭐라고도 하냐면 종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성.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대부분의 종성은 다 뭐가 관련된 거냐? 자음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지금 다 묶어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책에 예로 나와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냐면 꽃이 있어요. 꽃.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이 받침에 오는 치은 얘를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받침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건 뭐냐? 받침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 대표 소리 몇 개로만 발음한다? 그렇습니다. 7개로만 발음하는 거죠. 그 대표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역, 미음, 디귿, 미음, 미음, 비음, 이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7개로 발음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받침이 이렇게 된다. 발음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 쉽죠? 근데 이까지만 가면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한 단어에 해당되는 음절의 끝소리가 아니라 단어와 단어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형태수와 형태수가 붙었을 때 어떻게 음절의 끝소리가 나타나느냐? 요걸 공부를 좀 할 거라는 거죠.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자, 요 단어가 있습니다. 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꽃만 한 단어 있으면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되지만 이 상황에서는 발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얘는 발음이 꽃치로 되고요. 얘는 발음이 꽃만으로 되고요. 얘는 발음이 꽃도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지.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 이 치읓의 발음이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각각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발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뀌었죠? 치읓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아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고등학교 스타일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뒤에 뭐로 시작할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이가 지금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참고로 여러분들 얘랑 얘는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응 소리는 초성이 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재밌는 게 이제 뭐냐? 뒤에 모음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 치읓이 모음 자리에 가서 발음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연음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면 치읓이 치읓으로 갔기 때문에 교체가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체가 일어나는 게 아닌 특별한 음운 현상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 꽃. 아까 대표 소리로 발음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디귿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와 결합되는 거냐면 만과 결합되게 되면은 좀 이따 공부를 할 겁니다. 울림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안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바뀌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꽃만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동화가 일어나는 건데 중요한 건 큰 틀에서 보면 이 모두가 뭐라고 할 수 있다? 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읓이 뭘로 교체됐다? 니은으로 교체됐다. 그러니까 얘는 교체가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이 경우는 역시나 대표 소리인 디귿으로 그대로 교체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체가 일어났고, 그럼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건 뭐밖에 없다? 이 경우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고 얘네들은 교체가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요까지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우고 정리할 친구들이 있으면 스탑 버튼 누르고 화면 보고 정리하고 선생님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나온 이 꽃이랑 비슷한 건데, 자, 요 단어 한번 보세요. 요 단어. 요 단어 같습니다. 자, 현재 1번과 2번이라고 하는데 발음을 한번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음운의 변동은 발음의 편리성이야.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발음이 뭘로 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부터 발음하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오시로 발음됩니다. 왜? 좀 전에 공부했다시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연음된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얘 발음은 오산이 아니라 오단으로 발음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아하, 똑같이 모음이 왔는데 발음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특히 이 경우에는 시옷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디귿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는 지금 뭐가 일어난 거냐면 교체가 일어났다. 여기서는 교체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어떠한 이유냐? 이게 아주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뭘로 시작했냐? 모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차이점이 뭐냐?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모음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 형태소냐 형식 형태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붙었을 때는 그대로 발음이 연음돼서 교체가 나타나지 않은 데 반해서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얘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안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면서 이때 연음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두 단어 가운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바탕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건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의 경우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됐고 2번에는 되지 않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모음으로 시작하는 뒤에 낱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뭐였을 때 실질 형태소일 때만 뭐가 일어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질 형태소가 아닌 조사나 어매와 같은
형식 형태의 수에서는 그냥 발음이 연음 처리가 돼서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고등학교 스타일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여러분들 분명히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교체에서 첫 번째 뭐 한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게 됐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할 텐데 두 번째가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있죠? 받침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근데 38페이지에 별도로 적어두시면 되는데 자, 별도로 적어두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국어에서 자음, 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이라는 건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음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에서 여기서 자음, 군이라 하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겹받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겹받침. 겹받침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겹받침이 일어났을 때 둘 다 발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값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받침이 두 개가 있죠. 하나, 두 개죠. 하지만 발음은 둘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값.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일어났냐? 시옷이 탈락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경우에 나타나는 의문현상은 뭐다?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뭐냐면 요 값 뒤에 조사 이가 오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값, 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럼 재밌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시옷이 발음이 뭘로 바뀝니까? 쌍시옷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때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냐? 아하, 교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다? 자음군 단순하는 즉 겹받침의 발음이 몇 개로 되는 거다? 단순하게 되는 거니까 한 개로 발음되는 건데 이 자음군 단순화는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네. 하나 뭐 탈락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날 수 있다?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 규칙은 두 가지 안에서 어떤 게 적용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책 페이지 3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받침 규칙 중에서 뭘 설명한 거죠? 교체가 일어나는 사례. 이게 바로 여기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아하, 이것도 교체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넣지 않고 별도로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갑시다.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세 번째 거는 뭐냐?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 텐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동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동화는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뭐냐? 서로 비슷해지는 거죠. 비슷해지는 거. 자, 동화. 비슷하게 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비슷하게 되다. 뭐가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발음이 비슷하게 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동화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자음 동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뭐에 영향을?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미쳐서 뭐 하게 되는 거냐? 비슷해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요 자음동화에 해당되는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비음어하고 유음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비음어는 다른 말로 붙이면 뭐가 되냐? 비음으로 되다. 화가 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니은, 미음, 이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발음이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음으로 발음하는 걸 비음화라고 볼 수 있고 유음화는 유음으로 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요 유음은 리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비유음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설측음화라고 합니다. 저 리을을 우리 국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설측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죠. 39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예 보면 국물이 있어요. 봅시다. 갑시다.
얘를 보면 국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냐? 풀었으면 쉬워요. 기역, 우, 기역, 미음, 우, 리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단 말이야. 그럼 재밌는 게 뭐냐? 이 부분. 이 부분이 자음과 자음이 겹쳐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자음이 다른 자음에 영향을 미쳐서 비슷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되면은 최종 발음이 어떻게 나느냐? 국물. 이렇게 발음되죠. 즉, 뭐가? 미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 거지? 기역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역이 뭘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신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자,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풀었어. 시옷, 이, 니은, 리을, 아. 이게 되겠지. 그러면 겹치는 부분의 자음은 여기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뭐가, 리을이 뭐에 영향을 미칩니까? 니은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최종적인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실라. 그렇지. 이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지?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음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설측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군요. 근데 재밌는 게 요 경우 비음화하고 유음화는 방향에 따라서 옆에다 쓰세요. 그러면 다 알고 있겠지만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가 있냐? 1, 2, 3. 그래서 순행동화가 있습니다. 순행동화 반대가 뭐가 있습니까? 역행동화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상호동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동화는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바뀌느냐? 뒤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뒤에 있는 자음이 바뀌는 게 순행동화다. 그 다음에 역행동화는 반대로 앞에 나와 있는 자음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바뀌느냐, 앞에 있는 게 바뀌느냐, 요거에 따라서 순행동화냐, 역행동화냐, 요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상호동화는 뭐 하는 거지? 앞뒤가 둘 다 바뀌어요. 앞뒤 자음이 둘 다 바뀌는 게 상호동화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뒤에 나와 있는 게 바뀌는 거, 앞에 나와 있는 게 바뀌는 거, 서로 바뀌는 거. 이 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상호동화인데 상호동화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독립이 있습니다. 독립. 이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독립. 이렇게 되니까 어디랑 어디가 바뀌었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게 둘 다 뭐 했다? 바뀌었다. 이러면 상호동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들도 있죠. 뭐 반물.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자음이 바뀌어서 반물.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순행동화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 순행동화. 여러분들 예로 한번 찾아보면은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찾는다고 했을 때 순행동화가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순행동화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국물, 순행동화 찾는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게 뒤에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겠지. 순행동화의 예가 뭐가 있지? 국물, 반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독립도 했고 우리가 찾는다고 했을 때 한번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